지금 이 영상을 틀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 또 하루가 시작됐네 하고 한숨부터 나온 분 계세요? 아무 말 안 해도 압니다. 밥은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누군가와 대화는 했는데 무슨 말을 나눴는지 흐릿하고, 하루가 끝났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게 요즘 하루하루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시간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알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조금은 숨이 트일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과거의 기억으로 곱하고 미래의 걱정으로 또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 몇 배, 몇십 배를 더 무겁게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막상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절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오늘 저는 그 진짜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한 남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그러니까 IMF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그 시절, 53세의 명예퇴직을 당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사 다닌 지 28년이었어요. 입사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그 집 다 갚고 그 회사가 곧 자기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인사팀장이 부르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답니다. 열어봤더니 퇴직 서류.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가방을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답니다. 아내한테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에 아내가 눈치채고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 한마디에 남자는 그냥 무너졌답니다. 다 큰 50대 남자가 밥상 앞에서 엉엉 울었대요.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이 남자는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집을 나갔어요. 아이들한테 들킬까봐.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 앉아 있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거죠.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 보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뭘 먹고 살지?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생각이 맴돌았답니다. 그 시절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어두운 때였다고 했어요. 근데요. 그 남자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조그만 철물점을 하나 차렸어요. 퇴직금으로.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대요. 나사 종류도 모르고 공구 이름도 모르고 손님이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식은땀 흘렸다고. 근데 1년, 2년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됐고 3년째가 되니까 단골이 생기더래요. 지금은요. 그 철물점에서 매일 아침 문을 열면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여기 오는 손님들이 내 하루를 채워준다. 그 사람이 최근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 공원 벤치가 없었으면 지금 이 가게도 없었을 거야. 거기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으니까 그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지금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이번엔 다른 분 이야기 해드릴게요. 60대 초반 여성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검진 결과지를 받아들던 날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3기라는 단어만 귀에 맴돌고 나머지는 그냥 소음이었다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막 흘렀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소리는 안 나왔대요. 그냥 조용히 흘렀어요.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 밤만 봐도 구역질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에 힘이 없어서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그 와중에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밤이었대요. 낮에는 그래도 병원 직원들 오고
가족들 면회도 오니까 버텼는데 밤이 되면 혼자잖아요. 그 조용한 병실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든대요. 내가 죽으면 남편은 혼자 밥은 챙겨 먹을까? 손녀 결혼식은 볼 수 있을까? 아직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 밤들이 너무 길었다고 했어요. 1년간의 치료 끝에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뭘 하고 계시냐면요. 동네 복지관에서 주의회 노래 교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내가 그 병실에서 밤마다 혼자 버텼던 힘이 뭔 줄 알아요? 노래였어. 자꾸 머릿속으로 노래를 흥얼거렸어. 그게 그 긴 밤을 버티게 해줬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 노래를 다른 어르신들한테 가르치고 계시답니다. 그 무서웠던 병실의 밤들이 지금은 노래 교실의 이유가 됐어요. 그 고통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어디서도 못 얻을 선물이 됐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요. 제가 하몬 체크라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들을 해석해 드릴게요. 하몬 체크가 뭐냐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감정의 변화 포인트를 짚어내는 방식입니다. 앞서 두 분의 이야기 다 들으셨죠? 한 분은 실직, 한 분은 암. 둘 다 당시에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싶은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하몬 체크로 보면 그 순간들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첫째, 고통의 정점이 있었고, 둘째, 그 정점 이후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고, 셋째, 그 작은 변화가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철물점 남자는 공원 벤치에서 생각을 정리했고, 암 환자 여성은 병실에서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아주 작은 행동, 아주 작은 선택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하몬의 전환점입니다. 고통이 끝나서 새로운 시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 안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생기는 순간, 그게 이미 새로운 시작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난 분의 이야기예요. 70대 초반 남성분. 부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됐을 때 만났어요. 이분, 처음에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는데 한참 있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1년은요. 밥 먹다가 울고, 청소하다가 울고, TV 보다가 울고. 왜 우셨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거 나오면요. 드라마 보는데 아내가 좋아하던 배우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일상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있으니까. 제일 힘든 게 언제였어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아침이요. 아침이요? 예. 눈 떠보면 옆에 없잖아. 근데 이상하게 계속 있을 것 같아. 손이 자꾸 옆으로 가더라고. 그 한마디에 저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분은 그 1년을 어떻게 버티셨냐고 물었더니 버티지 않았어요. 그럼요? 그냥 살았어. 억지로라도 밥 먹고 억지로라도 나가고 버틴다고 생각했으면 못했을 거야. 그냥 사는 거야. 하루하루. 그냥 산다.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산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지금 이분은 3년이 지나서 혼자 여행을 다니세요. 국내도 다니시고 최근에는 일본도 다녀오셨대요. 아내랑 꼭 가보고 싶었던 데를 혼자 가셨어요. 어땠어요? 울었지. 근데 맛있는 것도 먹었어. 이상하지? 울면서 맛있더라고. 울면서도 맛있더라고. 그게 삶이에요. 고통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아직 있어도 맛있는 건 맛있고, 고통이 아직 있어도 따뜻한 햇살은 따뜻하고, 고통이 아직 있어도 웃음이 나올 때는 나오거든요.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희석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돈, 건강, 자식, 외로움, 뭐가 됐든요. 지금 그 힘든 것들,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10년 뒤에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면 그때 그랬었지 할 겁니다. 그게 해결돼서일 수도 있고, 다른 더 큰 일이 생겨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무뎌진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너무 꽉 갇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이 상황이 절대 안 변할 것처럼. 근데 변하지 않은 게 없어요. 계절이 바뀌듯이. 사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힘든 시간, 5년 뒤엔 그냥 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냐고요. 제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록하세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일기든, 메모지든, 핸드폰 메모장이든. 지금 힘든 것들을 글로 써놓으세요. 왜냐고요? 나중에 그걸 다시 읽었을 때,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과거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의 일기가 10년 뒤엔 내 회고록이 되는 거예요. 힘든 것도 기록이 되면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가 되면 거리가 생겨요. 거리가 생기면 숨이 트입니다. 둘째, 딱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내일 걱정, 다음 달 걱정, 내년 걱정. 이거 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말은 쉽죠. 근데 연습이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만. 오늘 밥 한 끼 잘 먹는 것. 오늘 햇볕 한 번 쐬는 것. 오늘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오늘 하루를 잘 넘기면 그게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야, 내가 이걸 다 버텼네 하는 순간이 와요. 셋째, 말하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한국 어르신들이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속으로만 삭히는 거. 내가 말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남한테 짐 되기 싫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입을 닫아요. 근데요. 말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도 말하는 것만으로도 무게가 가벼워져요.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가족한테 말하기 어려우면 동네 복지관 가도 되고 전화 상담해도 되고 심지어 저한테 댓글 달아도 됩니다. 말을 꺼내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여기서 하나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이 내가 없었을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 납득이 안 가는 소리죠. 고통이 나를 만들었다고?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난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이 돼요. 시련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이전엔 없던 뭔가를 갖게 됩니다. 철물점 남자는 공원 벤치에서 사람을 보는 눈을 얻었어요. 손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기다려줄 줄 알게 됐거든요. 암을 이겨낸 여성분은 절실함을 얻었어요. 노래 교실에 오는 어르신들이 힘들다고 할 때 그냥 위로가 아니라 진짜 아는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혼자 남겨진 70대 남성분은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얻었어요. 혼자서도 밥 먹고, 혼자서도 여행 가고, 혼자서도 괜찮아지는 법을요. 이게 다 그 고통의 시간이 준 선물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냥 아프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보여요. 아, 그게 나한테 이걸 주려고 그랬구나. 시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느려요. 정말 느리게 가요. 힘든 하루는 1년 같고 힘든 일주일은 10년 같아요. 근데 반대로 행복한 시간은 어때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뇌가 고통에는 집중하고 행복에는 익숙해지도록 설계돼 있거든요. 생존 본능이에요. 위험한 것, 힘든 것에 집중해서 그걸 피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이 느리게 가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느리게 느껴지는 시간도 결국 지나간다는 거예요. 1초가 10초처럼 느껴져도
1시간이 지나면 3600초는 흘러요. 하루가 1년처럼 느껴져도 365일이 지나면 1년은 지납니다. 시간은 고통의 농도에 상관없이 똑같이 흘러요. 당신이 버텨야 하는 건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흐르도록 두는 거예요. 제가 한 어르신한테 들은 이야기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80대 할머니였어요. 80 넘으신 분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든 때가 어디 한두 번이야.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전쟁통에 피난 간 것도 힘들었고 남편이 일찍 간 것도 힘들었고 애들 키울 때 돈 없어서 못 먹인 것도 힘들었고 아이고 다 힘들었지. 근데 할머니 지금은요. 지금은 다 옛날 이야기지. 그 말이 그렇게 가볍게 들리면서도 얼마나 큰 말인지. 전쟁이 옛날 이야기가 됐고 가난이 옛날 이야기가 됐고 사별이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그게 다 옛날 이야기가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침을 억지로 일어났을까요? 근데 결국 다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힘든 것도 다 때가 있어. 그때 힘든 거야. 그때만. 지금 이 힘든 게 지금만이에요. 10년 뒤엔 그냥 이야기가 돼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조금이라도 숨이 트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무거워도 철물점 남자처럼 그 공원 벤치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가게 문을 여는 아침이 있는 거고 암을 이겨낸 여성분처럼 그 병실에 긴 밤이 있었기에 지금 노래를 가르치는 오후가 있는 거고 혼자 남겨진 남성분처럼 그 아침마다 빈 옆자리가 있었기에 지금 혼자서도 맛있게 먹는 여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80대 할머니처럼 전쟁도 가난도 사별도 다 옛날 이야기가 됐듯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것도 반드시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만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햇볕 한 번 쐬시고 오늘 하루만 잘 넘기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언젠가 당신도 웃으면서 말할 겁니다. 그때 그랬었지. 근데 다 지나갔어. 지금 이 힘든 시간도 반드시 과거가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